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53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도 또 부재 중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부터 그런 종목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제가 3월 둘째 주 목요일인 쿼드러플 위칭 데이까지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또 공교롭 게 없는 장을 안 보는 날 좀 많이 휘청거렸더라고요. 보시면 이거부터 좀 보고 지나갈게요. 환율은 좀 1120원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120원 밑으로 또 내려온다면 그래 그나마 안심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도 1120원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지금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현금이 지금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이 위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추세라면 1115원 쪽으로 간다면 현금 비중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대응을 계속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지금 50% 정도, 얘가 1120원에서 1150원으로 올라가면 현금 비중은 70% 정도까지, 80% 사이까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외국인은 금요일 날 2조 8천억 원어치 폭탄 매물을 던졌는데, 이게 또 MSCI 리밸런싱하고도 겹쳐 있었어요. 그래갖고 폭탄 매물이 역시 나왔고요. 기관도 또 1조가량 폭탄 매물을 쏟았고, 연기금은 자랑스럽게도 계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좋고요. 선물에서도 6천억 원을 또 내뱉어 가지고 총 선물 하방 베팅이 4조 4천억 원이 됐고요. 콜옵션도 하방, 풋옵션도 하방, 현선물 모두 하방, 콜옵션 하방입니다. 화생상품까지 모두 하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만 본다면 매우 좋지 않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3일절 때문에 휴일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열렸죠. 일본도 2.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 0.5%, 홍콩 항생이 좋죠. 1.2%, 심천종합 1.6%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시스는 괜찮고요. 미국 종목 잠깐 보시면 여기 미국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은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1시간 쉬어요. 7시까지 했다가 1시간 쉬고 8시에 지금 장이 열리거든요. 미국 선물입니다. 야간 선물이니까요.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러셀까지 전부 다 한 1%에서 0.56% 정도, 6%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빅스가 좀 죽어야 되는데, 이거 볼까요? 빅스 보시면 1분으로 보겠습니다. 빅스 보시면 빅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다시 내려오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역배열 추세라서, 이게 빨간색이 20선인데 이게 꺾이고 있고요. 50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미국은 50선이 살짝 꺾이는 분위기라서 공포 분위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희망회를 돌려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지금 제일 폭탄 맞고 있는데, 나스닥이 요 50선, 초록색선 50선을 갖다가 오늘하고 내일 다시 빵 올려준다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좋냐면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좋아요. 올라가다가 50선 밑에서 지글탕 하다가 다시 올려놓는 분위기. 그러면 추세가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지글탕 하다가 한 일주일 연휴 만에 다시 50선 위로 올려놨죠. 그러니까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지금 50선 맞고 바로 올리고, 그러다가 지금 50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요 봉들이 제가 볼 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또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요번 주 내로 밑에서 지글탕 하다가 50선 위로 올려낸다면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아시아 세션도 좋고요. 한국 시장도 금요일 날 끝날 때는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는 끝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이 요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될 것 같고요. 뭐 성급하게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가 제 바람입니다. 예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데 이번 주가 조정의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의 해로도 돌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에서 얘기 도는 것들은 공포회장을 조성하는 것들은 이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5 미국제 10년물이 1.5% 이상이 되면 주식 혹은 증시의 투자하는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S&P 있지 않습니까? S&P 500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량기업 다 모아놓은 코스피 200 정도 되는 그런 미국에서 훌륭한 회사들만 좋은 회사들만 뽑아놓은 거죠. S&P 500 전체의 연평균 배당금리 올해 기준으로 해서 1.51%예요. 미국은 또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펀드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당률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국채 배당 10년물 국채가 수익률이 1.5%를 넘어가면 S&P 500 전체의 1년 배당도 1.51이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하고요. 그렇죠? 10년 동안 놔두기만 하면 되고 중간에 뭐 가격 변동수도 안 팔아주면 원금 손해는 없죠. 그리고 또박또박 이자가 나오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이제 기대 상승률은 높지만 리스크도 크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배당 수익률만 보기에는 저는 아니다라는 거고 워렌 버핏도 얘기하셨죠. 미국 주식을 배당 채권 혹은 이걸 투자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그 기사 볼까요? 버핏 지금은 채권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그 연례 서한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 번씩 하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채권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낫다. 미국을 믿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천천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을 거슬러 투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채권은 위기일 때나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에 투자하라 이 소리입니다. 워렌 버핏이 연례 서한에서 중요한 5가지인데 첫째, 영업이익에 집중해라. 영업이익은 회사의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익 잉여금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고요. 이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고 인수하는 데서 부채를 갖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좋은 경제적 특성과 좋은 관리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는 뭐 일반 투자자들은 또 뭐 뜬구름 잡는 소리고요. 상식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쟁력과 핵심 영역을 봐라. 저도 이 상식을 중요시 합니다. 투자할 때요, 상식으로만 투자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술 혹은 이런 데만 투자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만 보면 이제는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해 놓으면은 그걸 갖다 또 뭐 한두 달 만에 20-3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여, 2년을 동안 계속 이 코로나는 어차피 잡힐 거고 좋아지면 대한항공, 독과점 회사들 이런 회사도 좋잖아요. 모든 것은 투자는 상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지 마라. 비싸게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하면 포트폴리오 성과를 저해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일반인들은 내재 가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내재 가치는 제가 나중에 구하는 식을 이거는 오프라인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공개하긴 그렇고요. 하여튼간에 본인들 잘 알아서 내재 가치 잘 판단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돈지능 TV만의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그게 다 내재 가치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황 마치고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쭉 모든 종목들 갖다가 제가 검색을 해보고 봤는데 역시나 시장이 이렇게 약해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 혹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정 안 받고 버티는 종목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2가지입니다.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은 잡주일 가능성도 있어요. 테마성들. 왜냐하면 돈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차전지주들 반도체 혹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큰 종목들이 돈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잠깐 반짝 테마성 종목에 올라타는 자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장이 정상화되면 못 올라갑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버티거나 올라가는 종목 중에 실적 위주의 종목들은요,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조정받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마성이 강해가지고 시장 조정받을 때 잠깐 돈의 피신처럼 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딱 다시 정상화 되면 거기서 돈이 빠지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요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지금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훨씬 더 급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물론 뭐 제가 다 뽑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짜도록 하고요. 뽑아보니까 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역시도 이걸 다 공략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궁합이 있듯이 종목 혹은 섹터도 궁합이 맞는 게 있거든요. 본인들 종목들 궁합이 맞거나 혹은 공부 많이 열심히 하셨던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종목을 좀 뽑았고요. 오늘 좀 종목이 많아서 총 3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섹터 오늘 총 3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것들은 뭐 생소한 업체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종목이 많고 길어질 것 같아서 3편을 끊겠습니다. 일단 여행 종목들이, 여행 섹터들이 좋죠. 하나투어 조정받는 동안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모두투어 좋죠. 좋은 여행사, 참 좋은 여행사 좋고요. 레드캡 투어 제일 조금 그래도 빌빌대는 게 노란 풍선이지만 역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항공은 대한항공이 뭐 넘버원이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달이죠. 요번 달에 유상증자 청약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좋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익이 크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공략을 잘 안 해요. 이건 이제 전체 섹터를 보기 위해서 갖고 왔고, 제주항공은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티웨이항공은 이격이 크지 않은데 좀 종가가 고가로 끝나기도 했고요. 개주 좋죠. 티웨이 홀딩스도 꿈틀꿈틀 되고 있고요. AK홀딩스 물론 좋고요. 카지노에서는 딱 보면 GKL도 있고 물론 강원랜드도 있지만 파라다이스가 제가 볼 때는 요선 제가 그런 요선을 뚫고 있어서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는 뭐 다 좋지만 신세계 좋아 보이고요. 대구백화점이 좋아 보이는데 대구백화점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얘는 그런 이슈 말고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초록색 선이 60선인데 60선이 포물선을 한번 받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더블 딥으로 오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대구백화점도 메인도 아니니까 물론 대구 지역에서는 이게 메인 백화점이죠. 하지만 메인이 아니니까 백화점을 하시려면 백화점에 관심을 좀 두려면 신세계가 좋고 여기 신세계는 뭐 이런데 5일선 밑에 툭 떨어졌으니까 또 여기가 전 고점이죠. 전 고점 요 정도 부분에서 10선 밑에 20선 사이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으로 갖고 왔으니까요. 이 모든 종목들은 당연히 추천주도 아니고 제가 공략할 종목 중에 저는 주로 5일선과 대형주들은 21선 공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 아웃도어들이 이제 뭐 히트치기 시작하죠. 특히 중국 쪽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미국 쪽도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요. 영업무역 굉장히 좋죠. FNF 날라갔었죠. FNF도 보면 제가 FNF가 MLB도 있고 해서 매장을 딱 가봤더니 딱 중국, 홍콩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패션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너무 과한 프린팅 제품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홍콩 패션은 원래부터 좋아합니다. 제가 또 북경에서 대학을 다녔고 홍콩에서 첫 직장이 홍콩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콩 중국 분들의 그 패션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딱 FNF에서 나오는 MLB라든가 다른 것도 보면 다 딱 스트리트 패션으로서
중국, 홍콩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들어가면 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27,000원 정도, 이 정도에 오면 21선도 겹치니까 한번 공략해 볼 생각이고요. 나머지도 좋아요. 한세실업 이제 막 출발하고 있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좋죠? 배럴은 뭐 여름 되면 좋을 테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모아놓으면 좋죠. 배럴은 또 메시가들부터 시작해갖고 여름 수영복이 강세잖아요. 좋고요. 월비스 좋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단데 다 조정받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훌륭하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우 훌륭하고요. 폐기물 업체로서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YN텍, KG, ETS 정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로봇 AI 쪽에서는 라운피플은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죠. 제가 오늘 다들 많아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지나가겠지만은 연기금이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모듈에다가 AI까지 겹쳐버리니까 매우 좋고 지금 뭐 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3일 간단하게 조정받고 올리고 있고 여기 이 전 고점을 갖다 뚫고 있죠. 지금 여기 뚫어버린다면 훨훨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거는 뭐 이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분들은 괜히 이런 거 공략하시다가 물리면 아프니까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좀 고수분들은 5일선 공략이라든가 21선 공략을 한번 해볼 만 하겠죠. 시장이 밀리면 얘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까지 보셨겠지만 시장이 밀려도 강한 종목도 특히 금요일 날도 우리 폭탄 매물로 안주한데도 불구하고 종가가 3.70%로 올라갔죠. 라운피플도 좋아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강해 보이는 종목들만 제가 갖고 왔고요. 이게 자리가 좁아서 했는데 보시면 외인 기관 프로그램들이 계속 웬만해서는 사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또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